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언스쿨 스페인어의 보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델레 배우노 적중 특강 오늘 같이 만났는데요. 우리 독해 장문편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델레 배우노 독해 영역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좀 해보면요. 크게 좀 구분을 지어볼게요. 우리 따레아 우노랑 따레아 트레스를 좀 묶어봤어요. 우리 지시문과 선택지를 연결을 하는 연결짓기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더 습관되어 있는 어떤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연결을 짓는 것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연결짓기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글들이, 지시문들이 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 공통된 주제의 다양한 글들 중에서 해당 인물이 말하는 정보를 찾는 것. 이게 지금 따레아 우노에 해당되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페르소나하고 텍스토를 연결을 해야 된다. 요거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 마찬가지 또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진술을 한 인물 중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사람 찾기. 그러니까 프레군따는 그냥 나오는데 그 프레군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찾는 것. 요렇게 또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질문의 유형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깨 페르소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끼엔 누가 뭐뭐 하는가, 혹은 아끼엔 목적어로 잡힐 수도 있겠죠. 누구를 혹은 누구에게 뭐뭐 하는가,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 글이 소제목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발언을 한 내용에서 일치가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문과 선택지 문장의 의미가 궁극적인 호응이 되는가, 요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불응하면 당연히 오답인 거고, 일부만 호응하는 경우에도 오답이란 이야기입니다. 불응, 일부만 호응 안 되고 궁극적인 호응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호응이 되어야지만 연결이 지었을 때 정답이다라는 거고요. 일부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정답과 오답의 구성 원리를 동시에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정답만 보신다면은 요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일부만 호응을 하는 경우에 내가 빠질 수가 있는데, 함정에. 그래서 오답이 왜 오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따레아 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각 사람마다 이제 얘기를 하죠. 따레아 우노의 구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어떤 전략이나 구성 요런 거는 우리 한 번에 끝내는 델레 배우노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고를 하시고, 우리 적중 특강에서는 정말로 적중만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의 발언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내가 읽으면서 옆에 쓰여진 텍스토들 사이에서 어떤 텍스토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필요성이나 원하는 바에 호응이 되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문장은 보시면 Me encantaría ver una de esas películas en las que no paras de llorar. 이렇게 딱 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영화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함께 등장하는 텍스토들이 영화에 관한 글들이었는데요. 영화들 여러 가지 중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 키워드, 그쵸? 변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películas en las que까지는 사실 지금 변수가 없단 말이죠. 유일하게 지금 걸리는 변수는 no paras de llorar 하는 요런 영화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parar de llorar을 어떻게 해석한다, 우리? 우는 것을 멈추는 거. 근데 우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영화. 즉 어떤 영화예요? 뭐 슬픈 영화, 그렇죠? 이런 거를 찾아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 그래서 텍스트 예를 들면은 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보시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제가 지금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델레 배우노의 연결짓기 문제가 출제자가 어느 정도로 이 키워드, 정답 구간과 문장, 문제 내에서의 문장,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놨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글마다의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제목 자체에서 뭐 영화의 장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쭉 읽는 거예요. 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텍스트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En una residencia de ancianos, un hombre lee a una mujer una historia escrita en su viejo cuaderno de notas.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죠. Es la historia de Noah y Rob, dos jóvenes adolescentes que a pesar de vivir en dos ambientes sociales muy diferentes, se enamoraron, 그렇죠? profundamente, 사랑에 빠졌어요. 여기까지는 우나요? 아직 안 울어요. 네, 울 것 같나요? 네. 자, 그래서 뭔가 지금 뭐 등장인물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부합되는 어떤 부응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왔죠. 자, 요거 마지막 문장을 잘 보시면은요. Se echa de menos un toque de humor en este drama romántico y existenci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구간이 정답 문장이었다. 요게 우리 델레 베우노의 요 정도의 어휘를 가지고 푸셔야 된다라는 수준을 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를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 무엇을 말한 것 같을까요? Se echa de menos un toque de humor. Se echa de menos un toque de humor. 자, 표현법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echar de menos라는 표현은 de hecho de menos 보고 싶어 이거 할 때 우리가 쓰죠. 자, 그런데 원래의 그 뜻은 무엇이 빠져 있음이 느껴진다. 즉 없어서 허전하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echar de menos라는 표현 자체가. 자, 뭐가 빠져 있대요? un toque de humor가 빠졌다. 자, toque라고 하는 것은 터치, 그쵸? 기미 요소. 그러니까 기미 요소는 지금 제가 이 글에서의 의미로 가지고 왔는데 한 번에 어떠한 터치가 맞죠. 자, 근데 지금 이런 영화 같은 거에서는 un toque de humor 특히나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요소, 그런 소스, 기미. 네. 자, toque de humor이기 때문에 유머의 어떤 요소라고는 전혀 없다라는 유머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한 것이 요라를 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슬픈 영화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이 프레곤타 우노의 정답은 텍스토 아입니다. 네, 어휘를 이 문장을 보시면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텍스토들에서 뭔가 계속해서 빠라를 요라할 수 없는 정도의 슬픈 영화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보면은 텍스토 아에서 혹시 이 표현이 우모르가 전혀 없는 또깨데 우모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러한 러브스토리, 뭐 로맨틱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1번 페르소나가 원하는 우리 펠리쿨라가 텍스토 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Me fascinan las películas de miedo. 자, 우리 변수라고 했죠.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영화 장르. 일단은 사실 디테일에서 뭔가 변수가 지금 정답과 오답이 갈리기도 하지만 영화의 장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첫 번째 영순이죠. 미에도, 영화인데 미에도의 영화를 보고 싶대요. Que te mantienen con los ojos fijos en la pantalla hasta el final.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ojos fijos예요. 시선이 고정되게 만테네를 해주는 그런 미에도의 영화를 찾아내셔야 하는 연결짓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이고요. 자, 요 텍스토의 경우에는 제목 El Mundo de Ellie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La cinta llena de acción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Engancha al espectador hasta el final 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프레곤타에서 말한 그쵸? 이 사람이 발언한 페르소나의 텍스토에서 말한 이런 비슷한 표현 유사한 구간이 보이는데 hasta el final, hasta el final 중복되죠. 사실 중복될수록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중복될수록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 엔간차를 한다. 에스펙타도르를 마지막 부분까지 엔간차를 시킨다. 자, 요거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어떤 그런 표현처럼 보이나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영순이 뭐라고 했어요? 영순이, 넷미에도, 그렇죠? 영순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터 거쳐야 되는 것은 영화의 장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튼 여기에서는 내 미에도라고 보여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어휘 해석 같이 해볼게요. 자, 판타야. 그래서 판타야라고 하는 게 화면이나 스크린을 말해요. 영화에서의 지금. 엔간차를 하는 게 지금 채우다 걸다의 의미도 있는데 중독시키다 해서 엔간차를 정말 이렇게 내가 아예 거기에 매료되어 있거나 빠져 있을 때 엔간차르 동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에스펙타도르가 우리 지금 관객이에요. 자, 그래서 관객이 지금 그 화면에서 끝까지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에스펙타도르를 엔간차를 시킨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빠져 있다.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데미에도라고 하는 영화 장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계속해서 텍스토를 비교 분석을 하실 때 요 텍스토 한번 볼게요. Los amantes del cine del terror están de enhorabuena. Gracias al estreno de esa película.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지금 테러르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Estar de enhorabuena.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테러르라고 하는 명사, 그렇죠? 어떤 영화 장르다? De miedo. 동의어로는 또 내 수스펜세 있죠. 요거에서 먼저 걸러주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어떤 미스테리오한 그리고 수스펜세의 그러한 영화인데 sin duda conseguirá inquietar al público.
자, 뽀블리코도 마찬가지 영화를 보는 지금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중, 그쵸? 그 사람들은 인기에 따라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기에 따라 동사우리. 불안하게 하다, 초조하게 하다. 초조해서 어떻게 해요? 난 영화 보다가 졸 수가 없는 영화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시네 데 테러르고 펠리쿨라스 데 미에도에 부합이 된다. 해서 우리 2번은 방금 전에 텍스토가 함정이었고 텍스토 A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나누셔야 해요. 비슷한 장르들이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원하고 있는 영화는 이 영화 텍스토 A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따레아 트레스의 유형도 살짝 볼 거예요. 따레아 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질문으로 나옵니다. 텍스토는 사실 3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러한가 이렇게 질문으로 나와요. ¿Quién se ha convertido en profesor de remo?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레모라고 하는 것이 공통사항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 공통사항, 주제에 해당되는 이 어휘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 레모 자체가 공통점이니까 공통분모니까 셋 다 이야기를 하니까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부분. 콤베르티르세 엔 프로페소를 한 사람은 3명 중에서 1명만 있다라고 가정을 놓고 텍스토를 마찬가지 이렇게 아베세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합니다. Empecé a remar.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독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휘가 물론 우리가 다 있어야겠지만 읽으면서 내가 모르던 어휘에서도 아, 레모라고 하는 게 명사고 레마르가 동사구나. 내가 레마르를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비록 주제여도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도 만약에 어휘가 없다면 조정이에요, 조정. 자, empecé a remar porque me lo recomendó mi traumatólogo. 조정 경리 우리 보트를 말합니다. 자, para fortalecer los músculos. 아, 그러면 지금 별로 여기 첫 번째 13번 문제랑은 별로 연관이 없죠. Me enteré de que inauguraban Remo San Luis. 레모 산루이스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거는 고유명사예요. 이것들이 지금 이나우구라를 했었다. 시작이 되다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새로 열다라는 거, 오픈하는 거예요. Y me pasé por ahí. 그곳을 지났죠. Para ver de qué se trataba. 저건 뭐야? 하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그쪽을 지났다, 즉 가봤다라는 거죠.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관련은 딱히 없었는데 decidí부터 잘 보시면 decidí apuntarme a uno de sus cursos. 자, 여기 괄호 안의 내용에서 나는 뭘 했죠? 수업 등록을 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apuntarme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꾸르소스이기 때문에 나는 decidí와 꾸르소스를 연결해서 수업을 들은 사람이 된 거예요. Y un tiempo después, 얼마 후에 잘 보시면 ya era yo el que impartía las clases. 요 구간을 보시면서 아하, 정답,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Ya era yo. 얼마 후에, 처음에는 꾸르소스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얼마 후에는 바로 나였던 것이다. El que impartía las clases. 자, 우리 동사 impartir와 classes 이 두 조합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델레에서의 필수 어휘예요. 그래서 classes는 아는데 impartir 동사는 무언가를 나누다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나누어 주다. 그래서 classes가 목적어가 되면 수업을 나누어 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나누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하다, 수업을 실행하는 선생님이 impartir classes라고 하는 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였다, 바로 수업을 하던 사람이 내가 된 것이다. 즉 배우는 사람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해서 지금 13번의 정답이 텍스토 아리엘이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요 정도 소스를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우리 델레 베우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convertirse en, 그렇죠, 동사 표현, 그리고 impartir clases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정답 문장 구간이었고요. 자, 보시면 우리 이번에는요. 17번 문장에서는 ¿Quién empezó a remar? 레마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군가? Porque se lo aconsejó un pariente. 자, 왜 레마를 시작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에서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이유가 그에게 그것을 아콘세하를 한 사람이 파리엔테라고 하는 정보에 일치가 돼야 해요.
자, 아콘세하를 우리 알고 있죠. 충고 조언을 하다인데 파리엔테가. 자, 우리 파리엔테는 지금 나와 있죠. 반드시 모르는 사람이면 안 되고 반드시 가족, 아는 사람. 파리엔테 명사는 친척이에요. 친척. 내가 가족이니까 뭐 여러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자, 파리엔테 친척하는 명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아리엘 방금 전에 읽은 요 사람의 경우에는 멜로 레코멘도 요런 구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함정으로서 나옵니다. 그렇죠? 함정이에요. 함정. 나에게 그것을 추천한 것은 트라우마톨로고라고 했죠. 우리 트라우마톨로고는 뭘까요, 여러분들? 정확한 분야까지는 몰라도 뭐뭐 로고 이렇게 끝나는 거 주로 의사 선생님의 경우에 약간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우리 뭐 외상 전문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그러면서 지금 fortalecer los músculos 이런 거 해주는 그 사람 내가 찾아다니던 그 트라우마톨로고가 나에게 레코멘다를 해줬다.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구간. 아가 오답이구나. 함정이구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내가 텍스토, 베, 텍스토, 세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나온 것은 뭐가 있었어요? Comencé a practicar el remo por recomendación de mi suegro. 수에그로 명사가 만약에 그 당시 나한테 없다면 이것은 어렵죠. 수에그로 명사가 있으셔야 해요. 배우자의 부모, 그렇죠? 우리 시부모, 시모, 네, 뭐 장모님, 그렇죠?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를 우리는 수에그로, 수에그라라고 합니다. 내 수에그로가 레코멘다를 했어요. 자, 이하 나머지 문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에그로가 주어예요. Este me aseguró 이런 식으로. 이 este는 수에그로가. Este señor, 그렇죠? 이분이 나에게 아세구라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recomendación de un pariente에 해당되는 정보는 우리 지금 텍스토는 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여러분들이 아베세 중에서 어떤 것인가? 이게 지금 따레야 트레스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잘 찾아주셔야겠죠.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연결 짓기 유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따레야 도스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사실 너무나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삼지선다 선택 유형이에요. 자, 글의 주요 주제, 그렇죠? 주요 주제 중요하죠. 세부사항에 관한 문제가 둘 다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고 특징적인 거 뭔가 디테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삼지선다 객관식 문제 풀 때 문제 먼저 읽으시는 거에 더 적응이 되어 계신 건 제가 아는데 델레 시험에서는 그게 좀 힘듭니다. 지금 문제와 보기를 3개씩을 이렇게 다 읽고 텍스토를 보기에는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숙지가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 델레 시험에서는 오답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텍스토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지에서 이미 읽은 내용대로 텍스토를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어서 우리는 텍스토 한번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문단별 내용에 대한 파악도 합시다. 전체적으로도 읽으면서도 문단별로 그 문단에서 지금 중점적인 정보가 무엇인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질문 선택지를 한 문장으로 좀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출제자 의도, 정답, 오답 정확히 다 따져보시면서 내가 좀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델레 베우노는 요 정도 논리를 내가 이해를 해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아주 예전, 2007년, 네, 아주 예전에 나왔던 그런 텍스토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 지금 뭐 El secreto de las tortuga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고요.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읽고 가기 힘들어요. 그냥 요거 하나를 쭉 읽으시면서 뭔가 엄청 깊은 내용인지 엄청 슬픈 내용인지 뭔가 쉽거나 혹은 어렵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없거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면서 한번 쓱 읽어보셔야 돼요. 자, los más recientes descubrimientos 주어죠. 가장 최근의 descubrimientos가 han demostrado que 뭔가 발표가 났구나. 뭐라고 발표가 났냐면 las tortugas pueden 우리 주인공이 지금 또르투가스였어요. 또르투가스들은 능력이 있다. 그들은 가능하다. pueden superar. 어떤 능력이 있대요? superar을 하는 능력이 있다. durante su vida. 무엇을? momentos muy difíciles. 자, 그러면은 durante 전치사구가 지금 요 구간이고요. 무엇을? superar momentos예요. superar momentos muy difíciles. 굉장히 힘든 그런 momentos를 superar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그러면서 momentos difíciles에 대한 예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como cambios climáticos, el hambre, ataques de otros animales, etc.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이 예의 경우죠. 예. 그렇죠. 케이스예요. ejemplo들이에요. 이런 것들.
과 같이 이런 모멘토 디피실레스를 superar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냥 superar을 하는 게 아니라 sin permitir que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que nada les afecte 그들에게 이때 les 누구들에게 las tortugas들에게 아무 것이 affecta를 하지 않게끔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아펙타를 하지 않은 채로 모멘토스를 superar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자, 잭 커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Especialista del Acuario Nacional de Baltimore. Han comentado que, ha comentado que. 뭔가 전문가가 나왔고요. 전문가의 말이 인용이 되는 그런 구간이죠. comenta를 했다. Que la fábula de la liebre y la tortuga es la historia de la vida de una tortuga.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그쵸? 랄리에브레,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Historia de la vida de una tortuga. 토르투가의 삶에 대한 스토리인 것이다. 알라께 그 토르투가에게는 un paso lento pero seguro. 느리지만 확실한 그 paso는 걸음이죠. 기어가는 그 걸음이에요. paso lento, 느린 걸음이지만 확실한, 그쵸? 그러한 빠소가 걸음걸이가 예바 알라 빅토리아 그 토르투가를 어디로 이끄는 빅토리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다. 중요할까요? 1번에 지금 쓱 봐도 이제 제 커버부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까지 끊어서 정답이 이미 밝혀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답 구간은.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En el texto se dice que según los últimos estudios 최근의 연구 결과들 그렇죠? 최근의 지금 연구 들이 뭐라고 말한다? Las tortugas들이 하고 점점점. 그러면 이 앞에까지도 마찬가지. 별로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 주어. Las tortugas들이 soportan condiciones de vida muy duras 하는지 Las tortugas pasan por una etapa complicada 하는지 Tortugas se debilitan ante las adversidades 하는지. 자, 아베세 중에 가장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옵션을 버리시면 돼요. 어떤 애를 버릴까요? 예, 그렇죠. se 아드베르시다데스에 있어서 그것들이 세 데빌리탄. 데빌리타르스 했나요, 지금? 토르투가들이 힘을 잃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세를 가장 먼저 제거하셔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하고 배 사이에서의 논리 싸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이 이런 경우에 쉽사리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글을 쓴 사람의 속내를 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superar 가능, 근데 nada les afecte. 전혀 아펙타를 받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아에 가까울까요? 배에 가까울까요? 배를 해석하면 그들은 토르투가스들은 pasar por 한다, 지난다예요. etapa complicada. complicado, 그렇죠? 복잡한, 뭐 힘든. etapa 분명히 나왔죠. 텍스트에서 나왔어요. 지금 요 구간이 나왔기 때문이 문제가 되는데 etapa complicada를 지난다. 그냥 쓱 지난다. 그런 시기를 지난다. 시기를 보낸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취지였다? 아니라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동사 그래서 우리 soportar 동사. 자, condiciones de vida muy duras. 아주 힘든 그런 condiciones들을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soportar을 한다. superar을 한다. 요게 지금 우리 1번 문제의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모멘토 디피실레스를 겪는데 permitir를 하지 않아요. afectar를 하게끔 즉 영향을 받지 않고 모멘토스를. 자, 우리 그래서 소포르타르 동사 요거 보시면서 배의 옵션을 보시면서 아, 이게 함정이구나. 라고 좀 느껴주셔야 되고요. 요 정도까지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파악에. 자, 그래서 소포르타를 하는 것이 바로 똘레라를 하는 것, 아구안따를 하는 것, 견디다, 버티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글에서 쓰여진 의도와 요것이 맥락이 맞구나. 요게 지금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케이스도 볼게요. 삼지선다의 경우에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사실만 찾아내는 어떤 그런 레벨은 아니에요. 이제 델레 베우노는 이거 미스테리오 델라 스코냐세 꼰차라고 하는 글이고요. 모델로에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자, 보시면은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 먼저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마찬가지 그냥 문단을 한번 쓱 흐름을 한번 타보셔야 돼요. 자, al principio 처음에는 el taller
taller라고 하는 명사 델레 필수어휘예요. 없으시면 안 돼요. 뭔가를 뚝딱뚝딱 만드는 공방 같은 것을 taller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드는 곳 혹은 제작하는 곳 뭐 등등 해석을 합니다. 아뜰리에 뭐 이렇게 하는데 El taller se limitó a estudiar la colección de objetos de concha del Templo Mayor. Pero 그렇죠. 자, 이 끊어진 이 구간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se limitó a estudiar, pero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estudiar을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됐지만 poco a poco se extendió. 그러면 좀 느껴지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어디까지? 네, extenderse 하죠. y ya lleva 현재 시제예요. 이제는 어느 지경에 이르렀어요. Lleva realizados más de 700 experimentos con otros objetos de concha del México prehispánico 하고 문장 끝나죠. 그럼 메히코 프레히스파니코의 다른 objetos들, otros objetos들에 대한 experimentos들이 몇 개나, 700나 이미 레알리사를 한 채로 있다. 그렇죠?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스텝, 단계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템플로 마요르의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져서 확장되어져서 그렇죠? 자, 계속해서 그냥 봐보세요. 지금 어휘를 하나하나 막 다 보면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라고 해도 비슷한 조건이죠. 자, en gran parte, gracias al trabajo de estudiantes de arqueología, 자, 이들 덕분에 tenemos ya un buen número. 이럴 때 우리 buen 이런 형용사를 쓰죠. 많은 수를 말해요. Un buen número de colecciones estudiadas. 이미 연구가 끝나 있는 콜렉시오네스가 아주 상당 부분 많다. que van. 그것들은 그 colecciones estudiadas들은 무엇부터? Desde el norte de México hasta la zona maya. 정확히는 몰라도 아무튼 간에 노르테 데 메히코부터 소나마야까지, 노르테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소나마야까지 포함되는 가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또 desde를 또 열었어요. Desde las etapas más tempranas durante el periodo formativo hasta 네, 중간에 한번 삽입이 있었죠. etapas más tempranas부터 hasta el post는 우리 뭔가 지금 후반부를 말하죠. Postclásico tardío con la conquista española.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진 시기는 지금 어디게요? Con la conquista española는 지금 postclásico를 말하죠. conquista española를 포함한 그 postclásico까지 간다. 자, 요 구간은 그래서 지금 제가 해석은 거의 전혀 안 했습니다. 구조만 보시는 거예요. 구조만. 물론 어휘를 다 알고 해석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조를 보시고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르케올로기아의 학생들 덕분에 굉장히 뭐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뭔가 많아진 거 안에서 시기적인, 지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거는 콜렉시오네스 에스투디아다스가 지금 엄청 많은데 그것이 지형적으로는 노르테부터 소나마야까지 시기적으로는 에타파스 마스테르파나스부터 이 페리오도 포르마티보도 포함하여 지나고 또 포스클라시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콘키스타 에스파뇰라가 일어난 그 포스클라시코까지 많이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12번 문제를 보세요. En el texto se informa de que actualmente 지금 현재 los estudios del taller de manufactura de la concha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estudios del taller는 지금 현재 actualmente예요. 현재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지점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까? Se basan en la colección del Templo Mayor. 느낌이 그러면 확 지금 차이가 나죠. Se basan en la colección del Templo Mayor. 주로 근거를 둔다, 바사르세, 근거하다, 베이스를 둔다. 지금 현 시점에 에스투디오스가 연구들이 템플로 마요르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읽으시면서도 눈으로만 읽으시면서도 그런 느낌들은 좀 강조 포인트는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점 그 다음에는 완전 이런 식으로 느껴주셔야지 요 텍스트에서 말한 취지는 지금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함정이구나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자, incluyen todo el periodo prehispánico. El periodo prehispánico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그 prehispánico를 모든 prehispánico 시기를 지금 incluir를 한다. 포함을 시킨다. 자, C는요. Analizan piezas
posteriores a la conquista española. 시대적인 것도 정확한 우리말 해석을 하지 않아도 어디까지는 끝났죠. 자, 그랬더니 그 콩키스타 에스파뇰라 후의 피에사스 텍스토 안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런 부분들, 글의 내용을 떠나서 글 구조만 보고도 좀 오답이다, 정답이다, 어떤 제한이 있었고 아니고 이런 걸 느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todo el periodo를 포함을 하는 것과 se basan en la colección del templo mayor 이러한 하나의 특별 사례에 머무른 것과는 지금 대조적이에요. 반대예요. 그리고 얘는 posterior 이후, 우리 anterior, posterior 이런 것도 사실 델레 시험에서 이런 함정도 항상 나와요. 그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세는 오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미타르세라고 하는 거, 제가 자꾸 제스처가 이렇게 되는데 딱 이런 표현이에요. 한정적이고 제한되고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게 리미타르세라면 점점 조금씩 뽀꼬 엑스텐데르스 했고 그 결국에는 인클루드를 또도 하게 됐다. 이런 식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뀐다. 자, 우리 삼지선다 마지막 케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2013년 거 기출문제인데요. 자, 아나벨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요거 문단만 보셔도 우리 11번 풀 수가 있어요. 자, 아나벨렌 también ha dirigido obras de teatro y ha participado en series de televisión 이라고 얘기를 해요. Antes, algunas de ellas de gran éxito internacional. 그 이 문장에서 아나벨렌은 디리히를 했다. obras de teatro를 디리히를 했어요. 그리고 participar en 했다. 텔레비시온에서. 자, 그러면서 그것들 중에서 알고나스들은 어떤 그란 엑시토 인터내셔널, 뭔가 굉장히 국제적인 그란 엑시토가 있었다 하면서 내용이 연결되니까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들은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죠. Por su excelente trabajo. 계속해서 칭찬이에요. 그렇죠? 긍정적인 지금 이 효과 업무가 있었어요. 지금 뭔가. 그래서 su excelente trabajo 때문에 como actriz. 이 사람 악트리스구나. 그렇죠? El gobierno de Francia le dio la orden de las artes. 1986년에는 중요하지 않고. 자, 대문자로 orden de las artes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고비에르노가 그녀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그리고 또 세트예요. Ministerio de Cultura Español 무엇을 줬어요? 여기선 지금 동사가 아예 생략이에요. Ministerio de Cultura Español은 la medalla de oro de las bellas artes. 요렇게. Gobierno frances는 la orden de las artes를 주고 el gobierno español은 la medalla de oro를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11번 볼게요. 자, 아나벨렌 ha hecho televisión en Francia. 프랑시아 등장한 거 여기에서 등장했는데 지금 텔레비시온과는 무관하다라고 벌써 구조만 봐도 끊기는구나. 문장 구조만 봐도 함정이구나. Ha sido directora de cine. 사실은 요 동사 표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디리히르라고 하는 동사 우리 영어로 비교하면 리드하다. 네. 그래서 디리히르 오브라즈 테아트로 했다라는 것은 디렉토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게 맞아요. 세르 디렉토라. 자, 그런데 장르가 큰일 났죠. 네. 함정이구나. 코웃음 치셔야 돼요. 나 요거 구분할 수 있지 하면서 함정이구나. 파놨습니다. 자, ha recibido varios premios. 프레미오 상을 받았죠.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해석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 지금 C가 되는 경우이고요. 지금 포인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처음 보는 이름들이지만 고유명사지만 오르덴 델라스 아르테스가 뭔지는 몰라도 메다야 데 오로는 우리 금메달은 알고 있으니까 이거랑 동급으로 취급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표현들도 지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런 맥락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함정도 피해 가셔야 하고요. 그렇죠? 자, 우리 이번에는 유형이 또 꾸아트로와 싱코의 경우에는 문장 넣기 혹은 문법 고르기의 유형입니다. 자, 글의 대략적인 예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유형이다. 글을 사실은 따리아 싱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읽으셔도 되고 따리아 꾸아트로는 그래도 읽기는 읽되 뭔가 정말 세세하게 지금 우리 방금 지나온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마다의 논리를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따리아 꾸아트로는 근데 주의사항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독해 시간 내에서 가장 먼저 풀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마지막에 풀 거라고 제가 제안을 뭐 드리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간에 우선순위로 두지는 마세요. 빈칸 채우기는 뒤로 미루셔야 되죠, 순서를. 아무래도 전체 통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보다가 이걸 풀어야지 그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절반의 문항이라도 확실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은 따레아 꽈트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버리는 따레아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6개 문제 다 버리진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한 반이라도 정확하게 좀 이거는 좀 의도가 딱 보여 하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선택지를 우선 읽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법 공식에 대한 철저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따레아 5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답을 그래서 암기를 정확히 하면 얘는 무조건 아니지 하면서 X를 좀 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빈칸 채우기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따레아 꽈트로 지금 요거 2013년 기출이고요. 사실 모델로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따레아 꽈트로는.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19번 블랭크, 20번 블랭크 이렇게 한 문단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요 글이 지금 아로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이에요. 자, 19번의 블랭크를 내가 넣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위에 문단 그래도 파악해야 돼요. 글의 흐름은 그래도 봐야 돼요.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 그래야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알아야 문단 나누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첫 연결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es posible que usted crea que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La arroba es un invento propio de la era internet. 인터넷 에라 시대에서의 인벤토라고. 아로바는 이거예요. 아로바. 골뱅이에요, 골뱅이. 자, 인벤토라고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Un símbolo creado para dar forma a las direcciones de correo electrónico. 그렇죠? 우리 이메일 주소에다가 형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심볼로인 게 맞죠. 그것의 인벤토라고. 에라 인터넷 시대가 되었을 때 만들어진 인벤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sin embargo, pero죠. 하지만 su origen es mucho más antiguo.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런 그 기교를 부려놓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으면은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 에라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 시대에서 와서야 그제서야 만들어진 하나의 심볼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수 오리겐에서 수는 누구의? 우리 소유격은 그래도 정확하게 보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아로바의예요. 그렇죠? 그것의 오리겐은 mucho más antiguo. 그냥 más antiguo도 아니고 mucho más antiguo래요. 어디까지 가야 돼? 에단 메디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큰일 났죠. 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 어떤 식의 약간 이렇게 흘리는 말을 했는가, 그렇죠? 훨씬 더 이전으로 돌아갈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이 문단을 보시면 19번을 넣으시려면. 자, 근데 19번을 넣으려면은 이 문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도 그래도 보셔야 되죠. En cuanto al símbolo arroba, esa especie de la A encerrada en un círculo, se sabe que tiene sus orígenes en la Edad Media, bla, bla, bla. 자, en cuanto a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볼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면서 따로 떼어내는 역할을 해주죠. en cuanto a. sobre 전치사도 가능은 한데, 그렇죠? en cuanto al símbolo, sobre el símbolo arroba. 해서 심볼로는 이러하다. 자, 우리 일단은 그래서 앞, 뒤 구간을 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텝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나와 있는 프라그멘토라고 하는 그 문장들을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제 19번에다가는 다 넣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넣어보면서 나는 1차적으로 그 프라그멘토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0번에서는 아무래도 19번에서 뺀 프라그멘토는 제외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프라그멘토 A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들 뭘 고르셔야 하냐면 아닌 애들을 빼는 역할,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아니야 하는 애들을 빼면서 정답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읽은 그 흐름에서는 ellos escribían. ellos 누군데 벌써 나는 감이 와야 돼요. ellos 지금 지칭할 만한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Ellos escribían arroba uniendo las letras A y D para dar forma a la preposición ad, que en castellano significa hasta. 내용 중요하지 않고요. Ellos escribían. 그들은 썼었다. 그들은 누군데? 왜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 자리에는 맞지 않는 옷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벌써 에디오스만 보셔도. 그들은 이렇게 썼었다. 넘겨. 자, en aquel momento, 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En aquel momento, uno de los pocos signos disponibles. En aquel momento, mucho más antiguo라고 했는데, 그쵸? mucho más antiguo라는 넘어가 있는데 이미 내 마음은. Uno de los pocos signos disponibles en los teclados. 중요한 거는 teclado라고 하는 게 탁탁탁탁탁탁 치는 그쵸? 키보드거든요. 키보드. 우리 에단 메디아 지금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데 teclado 나올 수 있어요? Era el de la arroba, por eso lo eligió.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다. 그는. 특정 인물 있어요. 특정 인물 있어요? 없어요. 배 아니구나. 넘겨.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C, por ejemplo, 예를 들면 el símbolo se mantuvo en Estados Unidos. 갑자기 미국? 안 되죠. 예를 들면 por ejemplo, 이런 것도 마찬가지. por ejemplo라는 말이 19번이라든지 이런 블랭크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서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미국. 하나의 케이스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앞에서 나왔어야지만 C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esto hizo que cuando se inventó la máquina de escribir. 자, 이것이 esto라고 하는 거 중성대명사예요. 이것이 만든 것이다. 우리 타이핑 기계라고 하는 탁 이렇게 치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심볼로가 incluirse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esto가 뭔데요? 그 오리겐이 안티고였던 거? 아니,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máquina de escribir와 훨씬 더 이전의 오리겐과는 지금 내용은 연결이 안 된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entonces la arroba empezó a aparecer en las cartas oficiales. cartas oficiales에서 아로바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심볼로 아로바에 대한 설명을 한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자, la mayoría de los historiadores,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aceptan que la palabra arroba, arroba라는 이 단어가 proviene de, 어디로부터 유래돼요? el árabe rob, que significa cuarta parte, 중요하지 않고. 그 아랍어로부터 왔다라는 것. 뭐가? 이 아로바라는 단어, 이 아로바라는 말, 아로바라는 이 말이 여기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역사가들이. 그러면은 팔라브라 아로바는 거기에서 왔고, 그러면 심볼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분해서 이제부터는 쓸 수가 있겠죠. 느낌이 오시나요? 응? 네, 역사가들이 훨씬 더 이전에 그때 시점을 꼭 집어서 역사가들이 아랍어에서 이 단어는 지금 사실 세트예요. La palabra arroba proviene del árabe. 그리고 en cuanto al símbolo arroba, 단어는 아로바라는 말은 그리고 그 부호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사실 이 경우에는 F에 일단은 써놓고 또 넘겨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틀렸을지 모르니까. Y como el teclado de los ordenadores es una evolución de los... 자, 벌써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죠. 컴퓨터 벌써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겨. En dicho escrito se detallaba... dicho escrito. 이런 거 보시면 내가 앞서 언급한이라는 말을 할 때 dicho를 씁니다. 앞서 언급한 escrito가 문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맞지 않는구나. 넘겨. 이렇게 해서 아체까지를 다 봐요. 그러면은 지금 답은 이거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해서 안티고한 그 예전의 오리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맥락은 우리 프라그멘토 F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을 하나하나 대입하셔서 맞는 아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면은 이제 얘 넣을 때는 그래도 내용이 좀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번에 넣을 때는 한 번씩만 더 이렇게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19번이었고요. 20번도 마찬가지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 보시면 그 부호, 이 아로바라고 이렇게 골뱅이라고 생긴 이 부호, 이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esa especie de A라고 하는 것을 encerrar을 시켜놓은 시르쿨로 안에다가 넣어놓은 그 심볼로는 se sabe que tiene sus orígenes. 그것의 오리겐을 에단 메디아 중세기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y que era utilizado por
이게 era utilizado 수동태인데요. 이때 누가 사용되어졌어요? el símbolo arroba를 말하죠. 그 골뱅이는 사용되어졌다. 누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오네요. Los encargados de copiar libros en latín. 라틴어로 책을 베껴 써야 되는, 책을 계속해서 그때는 뭐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직접 por supuesto a mano, 당연히 손으로 책을 라틴어로 코피아를 하는 담당자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들이 사용했다. 그들로써 쓰여진 것이다. 이 부호가 라틴어로 직접 수기로 썼을 때도 이 골뱅이를 썼대요. 자, 그리고 20번의 블랭크. 그 다음 문장도 보셔야 돼요. Parece lógico que fuera una forma de ahorrar trabajo. 아, 시간 절약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분명하겠군요. 자, 우리 20번 블랭크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símbolo arroba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기 때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엔카르가도스가 있었다. 이런 맥락으로 또 보면 우리는 이제 또 앞에서 한 것처럼 프라그멘토를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만 벌써 눌렀는데도 ellos, 그들은 썼었다. escribían, 불완료 과거 시제죠. 그들은 썼었다. arroba 이것을 uniendo, 어떤 형태로? las letras A y D, A와 D를 한 번에 쓰는 형태로 썼었다. para formar la preposición, 전치사, a드라고 하는 전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스페인어로는 hasta,를 의미를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아무튼 간에 두 개의 레트라 철자를 써야 되는 것을 한 번에 쓴다라는 것은 이거 맞죠? 시간 절약이 되죠. 두 배에서 하나, 이게 두 개에서 한 글자로 줄여들으니까 ahorrar tiempo 하는 것이 분명하겠구나. 자, 이때 ellos,가 말하는 건 그럼 누가 돼요? los encargados에게는 더 편안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이 두 글자를 하나로 쓰는 것이. 요렇게 맥락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20번 정답은 그래서 아가 맞습니다. 프라그멘토. 자, 우리 19번, 20번 정도 확신을 가지고 넣어보셨나요? 자, 우리 21번도 한번 볼게요. Uno de los documentos más antiguos en el que aparece el símbolo arroba es una carta enviada. 벌써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Uno de los documentos más antiguos. 가장 오래된 도쿠멘토스 중에 하나. En el que aparece el símbolo arroba es una carta enviada. 자, carta enviada, 보내진 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중요하지 않고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연도 중요하지 않고 carta enviada 하나가 특정되죠. 자, 그리고 블랭크 나옵니다. En la carta, 정관사 쓰고 있죠. 그 편지에는. 그러면은 지금 21번 블랭크 앞에서도 까르따, 뒤에서도 까르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까르따에 대해서 도쿠멘토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프라그멘토를 쭉 보면은 요렇게 두 개 프라그멘토에서 지금 까르따 오피시알 뭐 이렇게 하면서 까르따 명사가 등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체에서도 에스크리토 이런 명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도쿠멘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문장? Entonces la arroba empezó a aparecer en las cartas oficiales. 지금 근데 그 앞에 문장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를 이미 특정 지었는데 하나의 특정 도쿠멘토를 내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las cartas oficiales가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en dicho escrito는 단수예요. 앞에서 언급한 그 문서. 지금 여기에서는 또 핵심은 도쿠멘토, 에스크리토, 까르타 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편지에서는, 그 문서에서는 이렇게 차들이란다. 배들이 도착을 하는 것을 데타야를 했었다.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떼소로를 보물을 싣고 아메리카에서 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가다라고 하는 사건을, 예가다라는 팩트를 데타야를 상세하게 기록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에스크리토에서는 어디? 가장 오래된 알려진 지금 그 도쿠멘토, 그 까르타. 그렇게 해야지 다음 문장에서도 그 편지에서는 en la carta puede leerse lo siguiente.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우리 21번의 정답은 아체고요. 에는 프라그멘토 에는 함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따레아 꾸아트로에 대해서 빈칸 문장 넣기도 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레아 싱코에서는 문법 빈칸 넣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쉬워하시는 파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25번에는 딱 봐도 아베세 보니까 전치사 문제구나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para ello hice efectivo un pago de 6 euros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전치사 들어가고 los pocos días recibí la tarjeta. 자, 요 구간에서는 사실 요 구간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블랭크를 끼고 내가 전치사의 활용을 파악하려면 무엇만 보면 되는가? los pocos días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전치사 문제 당연히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보기에서 아예 아닌에도 먼저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뽀르가 가장 먼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아게, 애니게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 아를 먼저 놓고 보면은요. a los pocos días. 그렇죠? 그리고 n을 이렇게 되면 en dos días, 뭐 en pocos días 이렇게. 자, a las dos. 우리 2시에 만나요. 이 오라스 명사를 우리가 주로 평상시에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라스도스라고 말하는 거지 명사를 넣는다면 알라스도스 오라스입니다. A las 2 semanas, a los 2 días, a los 2 meses, a los 2 años 그리고 우리 지금 문장 안에 있는 a los pocos días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즉 정관사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경우. 그렇죠? 자, 전치사 n을 넣은 경우에는 그냥 반대로 또 en dos horas, en dos día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en pocos días. 요거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아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해석이 a los pocos días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쯤에 몇 시간째, 얼마의 시간째라는 표현이 전치사 아가 되고요. 그럼 n은요, en pocos días, 며칠 내로, 며칠 적은 시간 동안에 그 내로라고 하는 표현이 n을 써요. 근데 정관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por los pocos días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암기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죠. 전치사 아가 정답이 되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전치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살짝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n을 쓰고 이거 많이 써봤죠? 이동수단이에요. en coche, en autobús, en avión, en bicicleta. 내가 이 안에 타 있어야 한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대신 편지를 내가 보내는 혹은 뭐 소포를 보내는 이런 거는 또 en avion이 아니라 por avion을 쓰죠. 나는 그 안에 안 타거든요. 그래서 송신 우편수단의 경우에는 por teléfono, por correo, por avión, por barc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전치사 por, 그렇죠? 자,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말이나 뭐 이런 거 타는 거 아니면은 내가 직접 발을 굴려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 방식 혹은 제작 방식 이런 거 아삐에 걸어서 아까바리오 말 타고 갈 때 아마노 손으로 직접 만들거나 쓰는 거 아마노. 자, 도구나 수단 부사구를 만드는 거는 꼰으로 가능하죠. con palillos, con lápiz, con cuidado 조심스럽게 하는 이런 식의 부사구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죠. 추상명사와 함께 써서 가능합니다. 이런 거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표현에서 n을 안 써야 되는데 쓰고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사실 특히나 좀 클리어하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n을 쓰지 않는 시간의 표현. próximo 들어가는 경우 안 씁니다. pasado 안 써요. este 안 써요. en el próximo lunes 틀린 표현입니다. en el lunes pasado 안 돼요. en la semana pasada, en este mes 라고 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전치사 n을 쓰지 않습니다. este mes voy a empezar estudiar español. 그렇죠? 자, n 쓰지 않는 경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반대로 n을 쓰는 경우는 언제예요? en verano, 그렇죠? 한 해 época del año. 계절 이야기하실 때 en agosto, en 2020, en mi cumpleaños 우리 일반 명사로 쓸 때 그렇죠? en la navidad 이런 경우에는 씁니다. 자, 우리 전치사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접속사 문제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 블랭크하고 existe un error en su sistema, no he podido usar este servicio. 요거는 사실 그래도 문장 전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접속사 문제의 경우에는 앞문장, 뒷문장, 종속절, 주절 둘 다 보시면서 관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보기로는 아스타께, 꼬모, 그리고 아웅께 세 가지 접속사가 들어와 있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접속사마다의 의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뭐뭐 할 때까지, 그렇죠? 꼬모, 문장, 꼬마, 문장은 원인을 말하죠. 뭐뭐 함으로. 아웅께, 비록 뭐뭐일지라도.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미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답을 먼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hasta que existe un error no he podido. 이렇게 할 때까지 에로르가 exist를 할 때까지 나는 못했다. 말이 안 되죠. 시제가 맞지 않죠? existe 현재 시제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할 때까지, 보통 이렇게 될 때까지는 현재 시제가 또 짝꿍으로 나와야겠죠. 자, 꼬모는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껏 못했다. 연결이 되죠? aunque 비록 뭐뭐이지만, aunque existe un error no he podido. aunque를 넣으려면 no가 없어야겠죠. 비록 이러했지만, 에로르가 exist를 하지만, he podido는 가능하겠다. 자, 플러스에서 쓸 수 있는 동사 변형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아예 existe와 만날 수 없는 접속사가 있다면 제거를 하셔야겠죠. 자, 직설법의 현재를 줄여서 직설법의 현재입니다. 이거는 쓸 수 있죠. 해서 우리 hasta que existe 가능해요. 저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다. hasta que existe는 가능한데 그 뜻이 보통 반복적인 것이에요. 보통 이러면 그때까지는 이라는 시간절의 접속사예요. 보통 이러면 그때까지는 즉 현재 완료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 꼬모의 경우에는 비록 뭐뭐 하기 때문에 꼬모 existe 존재하기 때문에 에로르가 존재하기 때문에 no he podido 가능하죠. 자, 우리 aunque 쓰면은 직설법의 현재 가능합니다. aunque existe 존재한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접속사는 다 보셔야 돼요. 동사 변형이 매치가 안 되는 것, 접속사 자체의 의미, 문장 2개 연결했을 때의 의미를 다 봐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un error가 existe 하기 때문에 no he podido 이렇게 매치가 된다. 요거 봐주시고요. 자, 접속사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cuando부터 aunque 일단은 2개 먼저 볼게요. 자, cuando와 그의 친구들이에요. en cuanto, mientras, desde que, hasta que, siempre, cada vez que 다 동일한 문법 조건을 가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마다의 의미는 다 다르죠. 자, 직설법 동사 변형을 쓰면 이미 일어난 사실, 즉 과거와 현재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직설법 변형을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cuando에 플러스 접속법 변형을 씁니다. 미래 사실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되면은 뭔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cuando 접속사에는 미래 시제나 가능법은 무조건 오답이라는 결론이 나요. 무조건 쓸 수 없는 아이들이 미래 시제 가능 변형이에요. 가능법. Cuando vendrás 무조건 틀리다. Cuando vendrías 무조건 틀리다. 자, antes de que는 무조건 접속법만 씁니다. 얘는 그냥 예외 없이 항상 얘만의 룰이에요. 그래서 desde que, hasta que 뭐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antes de que는 무조건 접속법 변형만을 쓰기 때문에 요거를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 aunque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또 뭐가 있어요? 친구들은 a pesar de que, 뭐 pese a que 다 친구들이에요. 같은 문법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직설 접속 둘 다 쓸 수가 있고요. 직설법은 이미 사실일 때 비록 그러하지만 aunque llueve 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오고 있지만 접속법 변형을 쓰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를 때 말하는 사람이 혹은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비록 그러할지라도 aunque llueva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비가 밖에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 해당되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문법적으로는 직설 접속 둘 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aunque의 경우입니다. 자, 우리 접속사 porque도 한번 보면 친구들이 많죠. 엄청 많아요. como, ya que, pues, debido a que, dado que, a causa de que. 자, 직설법 변형만 쓴다. 기억해 주세요. porque는 항상 직설법을 쓴다. 자, 구조를 좀 볼 건데요. porque를 쓰고 원인만 말하는 이런 표현 가능해요. 너 왜 나가? 배고파서. porque tengo hambre. 끝.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결과를 먼저 말하고 porque 원인 뒤에 쓸 수 있어요. 살고, 나 나가요. porque tengo hambre.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porque를 쓰고 원인 결과를 이렇게 딱 2개를 뒤에다가 연결시킬 수 없어요. 배고프니까 나간다. porque tengo hambre 살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경우가 좀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 porque는 그래서 요 구조로 쓸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못 쓰니까 우리는 꼬모를 대신 쓴다. 자, 꼬모 원인만 말하는 거는 근데 또 안 돼요. 너 왜 나가? como tengo hambre. 하고 그냥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그렇죠? 자, 결과가 나왔을 때 꼬모 쓰고 원인을 뒤에다 쓰는 것. 즉 얘는 그냥 이렇게 원인절만 딱 가지고 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살고 como tengo hambre 안 된다. 그 대신 쓰는 게 porque죠. 자, 그러면은 꼬모는 도대체 언제 써요? 이 구조에서만 쓴다. como tengo hambre 살고
원인 플러스 결과에서만 꼬모를 쓸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변형은 항상 직설법을 받는다. 자, 빠르게 우리 친구들, 목적절 친구들 많이 있죠? a fin de que, con el propósito de que, con la finalidad de que. 무조건 접속법. 빠르게는 무조건 접속법. 우리 델레 시험에서는 항상 이런 거를 좋아하시죠? 무조건. 예 없이 항상 빠르게 무조건 접속법 변형만을 씁니다. 신께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그러할 수 있도록이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이고 신께도 그러함 없이니까 예외 없이 항상 접속법 변형을 씁니다. 자, 우리 조건 접속사 C도 마찬가지. 친구들이 많은데 solo si, excepto si, salvo si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직설법의 현재나 과거를 써서 뭐뭐라면 단순 가정이라고 하죠. 자, 여기가 이제 실제로 접속법 변형을 씀으로써 이제 가설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 뭐뭐라고 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뭐뭐라고 했더라면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일. 자, 같이 연결되는 우리 주절 사실 이 뒷부분이 지금 주절이에요. 이러할 것이다, 이러했다, 미래 시제 뭐뭐 할 것이다 가능하고요. 명령해라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비가 오면 뭐 빨래를 걷어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자, 우리 요거는 짝꿍이에요. 그렇죠? 접속법의 과거가 직설법의 가능. 그리고 접속법의 과거 완료가 가능 완료.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조건절 접속사의 경우에는 C로 끝나는 형태가 있다면 깨로 끝나는 게 또 특징점인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의미는 같아요. 사실 C라는 이 접속사 자체의 의미가 엔가소데께와 의미가 같죠. in case of, 그렇죠? 그러한 케이스라면 그 대신 달라지는 것은 깨로 끝나는 접속사에서는 접속법만을 받는다. 깨로 끝나는 조건 접속사들은 직설법 변형을 아예 받을 수가 없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의미는 같죠. 단순, 가정, 그리고 가설 두 개, 그렇죠? 주절 똑같이 받습니다. 이러하다면 이러할 텐데 뭐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직설법의 현재, 과거, 미래, 명령 요거는 그대로 갑니다. 주절은 같은데 접속사를 내가 C를 쓴다면 직설법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깨로 끝나는 접속사에는 접속법의 현재를 써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27번에도 부정어 넣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arte de tardar mucho en contestarme, en su respuesta no me dieron 27번 solución, ni me devolvieron el efectivo 라고 하는데 사실 뭐 ni 때문에 답을 선택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문장 자체가 노메디에론 앞에가 중요해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구나 이런 거 답이 안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알고 알기에 나다 나디에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 함께 쓸 수 없다. 그렇죠? 알구노 닝구노 마찬가지예요. 알구노 남성형, 닝구노 남성형, 남성형 단수의 경우에는 명사와 함께 못 쓰죠. 알군, 닝군이라면 몰라도. 그렇죠? 명사 앞에서 쓸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형용사들이 알군, 닝군 썼을 때는 남성명사 단수를 써야 되죠. 만약에 얘가 있고 바로 뭔가 명사가 아니고 다른 애면은 얘네들도 오답인 거예요. 그렇죠? 알군, 닝군. 자, 알구나, 닝구나 하는 경우에서는 여성명사 단수형을 쓸 수 있고 만약에 대명사로 썼다면 생략 가능한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솔루시온이라고 하는 이 여성명사 단수형 이 보이시죠? algunos, ningunos는 당연히 복수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솔루시온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닝구나 솔루시온은 가능하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알구나 쓸 수가 없다. 요거 결론 내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29번도 볼게요. Cuando llamo por teléfono, 내가 전화로 걸 때 29번 블랭크 único que me saben decir las operadoras es que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전화를 걸면 데시를 할 줄 아는 것, 나에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 엘, 운 같이 넣어보시면 이거는 지금 뭐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로를 쓴 경우는 뭐냐면 정관사인데 중성이에요. 플러스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뭐 하는 것. 이 형용사의 내용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니꼬니까 유일한 것, 유일한 내용. 그들이 나에게 말하는 유일한 내용은 해석이 가능하죠. 자, L 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 단수 명사가 필요합니다. 중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 L 플러스 형용사를 쓸 수는 있지만 L 우니꼬께
남성 명사를 지칭해야 돼요. 나에게 말하는 그 유일한 남성 명사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운, 형용사, 명사, 부정관사죠. 이런 경우에는 또 남성 단수형, 명사가 필요한 경우예요. 명사는 지금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운보다는 엘이냐 로냐의 차이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el único que me saben decir 나에게 말하는 그 유일한 남성 명사 단수형 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lo único que 나에게 말하는 유일한 내용은 해야지 절이 나오죠. que ya han pasado 이러하다는 사실이다. 자, 우리 정답에서 lo 형용사 que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30번도 마찬가지예요. 30번은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결론을 좀 냈었는데 그거를 좀 적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기가 아베세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블랭크 앞에서 오한도 있고 무조건 답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이미 우리는 제거를 했죠. 어떻게? 미래와 가능. 근데 꼭 이렇게 돼요. 사브란과 사브리안을 꼭 이렇게 옵션으로 줍니다. 그럼 이거는 딱 봐도 정말 거저먹기예요. cuando sabrán 아예 쓸 수 없어요. 평생. cuando sabrían 절대로 안 된다. cuando sepan algo 라고 접속법의 현재가 답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빈칸 넣기 문제 30번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장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델레 베우노 장문은 또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먼저 과제 이해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따레아 우노, 따레아 도스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따레아 우노는 받은 글을 읽고 답장을 하기다. 그래서 최대 단어 수 120. 따레아 도스는 옵션 2가지가 있는데 경험을 서술하거나 짧은 지시문을 읽고 쓰기 해서 최대 단어 수 150. 자, 일단은 시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60분입니다. 총 시험 시간은 60분인데 글을 쓰는데 60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글을 2개 쓰니까 반을 뚝 잘라서 과제마다는 30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30분 동안에 내가 글을 전체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읽는 시간, 내용을 좀 구상하는 시간, 그리고 제출 전에 간단하게 검토를 하면서 내가 쓴 글을 내가 오류를 수정하는 시간도 좀 포함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 쓰는 시간은 30분 중에서 여러분들 20분 정도로 맞춰서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좋은 점수의 글을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자, 그래서 그 정확하게 내가 해석한 요구사항에 100% 충족을 해서 글을 쓰셔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는 정말 좋은 문법으로 글을 잘 쓰고 나왔는데 점수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첫 번째 룰을 지키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쓴 거죠. 다른 내용을 쓴 거예요. 글의 내용을 내가 그냥 쓱 보고 대충 해석을 했다든지 잘못 해석을 한 경우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글을 잘 읽고 쓰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규칙이고요. 자, 장황한 내용은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쓰고 싶은 말이 많죠. 내가 막 정말 막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순서대로 그 내에서 순서도 굳이 손대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고 순서대로 그 요구사항들을 쓴다는 생각만 하세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문법은 실력 있게, 내용은 심플하게. 문법은 굉장히 풍부하게 어휘,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거 마음껏 뽐내시되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 심플하다는 말을 제가 조금 거침없이 필터링 없이 한다면 내용 되게 식상하게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내용은 정말 별거 아닌 내용으로 그 대신 문법을 탄탄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우리말로 생각이 난 내가 쓰고 싶은 내용 막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내용에다가 내 스페인어 문법을 맞춰서 장문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페인어 문장 쓸 수 있는 그 표현에다가 내용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자, 받은 글 내에서 참고해서 최대한 맞는 문법 맞추기. 그 시험지에 적혀 있는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전제 조건들, 그것들을 보면 이미 문법들이 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문법을 맞춰서 글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단어 수 제한적인데 그래서 보시면 띄어쓰기가 되는 것이 한 단어예요. 띄어쓰기 되면 무조건 한 단어로 선택을 그 카운트를 하시면 되고 단락이라고 하는 게 우리 파라포를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요구 조건, 요구 사항 요것들을 다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요구 사항마다의 단어 수를 만약에 계산을 하자면은 30단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죠? 최대 단어 수에 놓고 봤을 때 뭐 요구 조건이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했을 때,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한 문장에 15 정도의 단어를 플러스 마이너스 15개 정도를 쓴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요구 조건별로는 여러분들 끽해야지 2~3문장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문장, 2~3문장, 정말 많아야 4문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줄거리를, 소재를 내가 생각을 해낸 소재를, 그 줄거리를 다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단어 수가 이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되고 우리 단어 수, 최대 단어 수는 항상 그런 질문인데 더 넘어가면 감점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직접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르반테스 측에 단어 수가, 최대 단어 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 단어 수가 만약에 150이면 150 단어까지만 이 내용을 읽고 파악하고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는 최대 단어 수 이후의 단어들은 안 쓴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최소 단어 수보다는 최소는 안 되면 감점은 있습니다. 최소도 마찬가지 맞춰주셔야 되는데 사실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따레아 노스 옵션을 선택하는 거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내용이 더 잘 이해가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더 재밌는 소재,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의 글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옵션 1 쓰자. 이렇게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선택했으면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써내낸다는 마음으로 번복하지 않기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 따레아 오노 그래서 시험지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읽으면서 동시에 내용 구상도 좀 해보셔야겠죠. 자, 따레아 오노 보시면 그래서 a través de la página web intercambiodecasa.com usted ha contactado con una persona en España para intercambiarse la casa el próximo verano. 자, 어떤 웹사이트, 특정 웹사이트 요거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 스페인 사람과 컨택을 했대요.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음 여름에 cambiar de casa, 집을 서로 바꾸기로, 그렇죠? Lea el correo electrónico que le ha mandado la persona con la que va a intercambiar su casa. 집을 서로 맞바꿀 그 상대의 사람이 당신에게 이거를 편지를 썼고요. 이거에 대한 답장의 형태로 장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쓴 글에서 여러분들은 관점을 내가 채택해서 내가 쓸 장문 글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거나 혹은 적어도 반영해야 되는 내용과 버릴 것,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다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Querido amigo, estoy muy contento de que hayamos decidido intercambiar nuestras casas. 그리고 이런 문장을 그대로 다시 갖고 온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Como no queda mucho tiempo, te pido por favor que me mandes información sobre algunas cuestiones que se me han mandado, han ido ocurriendo. 자, se me han ido ocurriendo 이런 표현, 나에게 떠올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cuestiones들에 대한 정보를 보낸다 이런 말들을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Ya conozco la casa por las fotos. pero 이미 사진으로는 봤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내가 쓸 글에다가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부터가 중요하죠. 자, me gustaría saber algo sobre el barrio. 요거는 중요하죠.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지금 알기를 원하는가? el barrio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대요. También necesito saber dónde puedo aparcar el coche. 중요한 거 나왔죠. y qué tipo de transporte público hay para ir al centro. 내가 센트로에 가려면 어떤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지. Finalmente me gustaría que me dieras algunos consejos sobre.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를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물론 요구사항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르해. 나보고 다르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consejos를 줘. sobre lo que debo o no debo hacer en la casa. 중요하죠, 그렇죠? 집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espero tu información 하고 un saludo coma 하고 라몬 했는데요. 너무 중요하죠. 라몬이라는 이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강조 표시 해놨어요. 자, 읽고 쓰기인데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내가 지금 특히나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를 좀 보시면서 시험지를 읽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대로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들어온 지금 이 지시사항은 escríbale un correo electrónico a Ramón para responder a sus preguntas. Él deberá primero saludarlo. 먼저 saludar을 포함해야 하고요. Responderle a todas las preguntas concretas que le hace. 당신에게 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질문들에 responder, 답하기.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례차례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 다 하기예요. todas라고 했어요. A todas las preguntas. 자, 세 번째 요건이 darle algunos consejos sobre lo que Ramón debe hacer o no debe hacer. 이렇게 보시면 되죠. debe o no debe. hacer en su casa. despedirse.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보시면서 받은 글의 형태를 보시면서 동시에 내용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나는 누군가. 내 이름 설정도 해버리세요. 나는 남자야, 하비에르야.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 남자가 인터캄비아를 하는 것보다. 아무튼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받는 사람은 라몬이라고 지금 그래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부를 건지도 미리 설정을 하세요. 뚜라고 부를 거면은 뚜로 갔다 우스테스로 갔다 우스테 갔다 뚜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인사 뭐 1번, 4번은 우리가 외워서 할 거니까 먼저 구상해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2개 정도로 그렇죠? 보셔야겠죠. 그래서 엘 바리오에 대해서 아파르car 꽃에 원한다고 했죠. 요거 답변 줘야 되고 트란스포르테 푸블리코 para ir al centro 요것도 내용 얘기해 줘야 돼요. 자,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에다가 맞춰야 된다고 했죠. 내용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게 스페인어로 뭐더라? 라고 하는 거는 틀린 순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표현, 이 시험을 볼 때 이 시점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문법에다가 내용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써볼까? 아, 우리 동네에 대해서 바리오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렵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림피오해, 그란데해, 세구로해, 트랑킬로해 와 같은. 그래서 내용 구성을 미리 약간 내가 아는 어휘가 뭐였지? 떠올리시는 거예요. 대중교통 메트로 타고 가라고 할까? 아우토부스 아니면 딱시? 뭐 걸어서 안단도? 앞비에 생각이 나면 좋은데 아니면 내가 아는 표현에다 맞춰서. 그렇죠? 자, 집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자, 보시면 그래서 regalas plantas라는 표현을 나는 알고 있어. 화분에 물 주기. 근데 반대로 화분에 물 주기를 하라고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limpiar la cocina. 그렇죠? 만약에 앞에 있는 저런 내용이 안 떠오른다면은 아는 내용으로 limpiar los baños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no hacer fiestas. 이거 쉬우니까. no fumar. 사실 뭐 100%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 no fumar.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4번 당연히 포함을 하되 중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내용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타레아 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시온 도스예요. 자, lea el siguiente mensaje de la página web de su antiguo colegio. 자, 당신이 예전에 다니던 학교의 página web에서 멘사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세요. 요 멘사헤를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쓰세요 라는 거죠. 자, 우리 먼저 보시면 그래서 Estamos haciendo una recopilación de recuerdos de antiguos alumnos.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안티고스 알룸노스의 그쵸 상황이 된 거죠. 나는 안티고 알룸노인데 그들의 레쿠에르도스의 레코필라시온 모음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예전 학생들에 대한 레쿠에르도스를 모으고 있대요. 자, nos interesa tu propia experiencia personal para conocer los recuerdos que tienes del colegio. 자, 뭐 했어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tu propia experiencia personal. 너의 개인적인 경험을 우리와 공유를 해주렴. 그렇죠? Para conocer los recuerdos.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로부터 학교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추억들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르는 어휘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내용인가. 왜냐면 이 또 단어들을 그대로 내가 장문에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 내용을 쓰세요. 요거를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잘 이해가 안 돼도 밑에를 읽어보시면 자, 그래서 un texto를 나는 redactar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Cómo recuerda usted sus años en el colegio? 당신은 이 콜레히오에서 보낸 그 아니오스들, 그 몇 해, 그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쓰세요. 자, 두 번째는요. ¿De qué profesor se acuerda de forma especial? 특별히 기억나는 프로페소르는 누군지를 쓰세요. 라는 거죠. ¿Quiénes eran sus amigos? 친구들은 누구들이었는지 ¿Qué fue lo mejor y lo peor que le pasó durante aquellos años? 그 당신이 학교를 다닌 학창시절 동안에 lo mejor는 뭐고 lo peor는 뭔지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Alguna anécdota que recuerde de aquellos años?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 중의 하나의 아넥도타는 뭐죠, 우리? 에피소드, 그쵸? 일화, 네. 이런 것 한 가지를 쓰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 요거 쉬워 보이나요? 어려 보이나요? 네. 과거 시제가 일단은 계속해서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옵션 도스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옵션 도스를 선택을 하신다면 마찬가지 내용 구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스페인어로 이 내용 구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먼저 아마 머릿속에서 지금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말들을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넣을 수 있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어떻게 기억나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때가 좋은 추억으로 혹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난다. 이런 문장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텍스토를.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은 나의 영어 선생님. 과목도 만약에 내가 다른 과목인데 스페인어로 어떤 표현인지 기억이 안 난다면 내가 기억나는 걸로 그냥 맞춰서 그렇죠. 실제 경험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하에 쓴다는 거니까 영어 선생님은 친절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내 친구들은 누구였는가? 베스트 프렌드라는 표현이 혹시 스페인어로 있으시다면 내 베스트 프렌드는 라울과 호르헤였다. Los mejores amigos죠. 자, 그들과 함께 그냥 라울이었다, 호르헤였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나는 그들과 매일 축구를 했었다. 이런 흐름으로 한번 가볼까? lo mejor, lo peor 요거는 하나씩 그러면은 뭔가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옵션의 특이사항은 특징점은 한 3가지 정도의 일화 혹은 사건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lo mejor, 가장 좋았던 것, 가장 안 좋았던 것. lo mejor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그림상. 아니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쓰실 수 있겠어요? 스페인어로. lo mejor는 예를 들면 사귀었던 여자친구? 네. lo peor는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근데 중요한 거는 durante aquellos años이기 때문에 그때 그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와 관련이 있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쓰면 안 된다. 자, 아넥도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느낌은 특별히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화 같은 것, 얘기할 만한 것.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 내가 이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거. 특별히 기억나는 아넥도타야. 하고 쓰셔야 돼요. 어느 날 주말인지도 모르고 학교에 가방 메고 등교했어. 그거 특별히 지금까지 기억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넥도타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구상을 좀 대략적으로 해보고 제가 이 내용 구상을 우리말로든 스페인어로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을 다 미리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상만 하시고 바로 쓰기로 돌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철저하게 구상을 하시고 따레아도스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작성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그 편지글, 이메일 등의 형태에서 인사하는 거 이런 거 좀 봐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받는 사람의 이름 앞에서 이렇게 우리 querido, querida, queridos, queridas 이거 쓰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받는 사람의 그 성수 맞춰서 호안이면은 querido, 로사니까 querida, amigos니까 queridos, primas면은 queridas. 그래서 일반 명사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근데 대신 중요한 거는 queridos mis amigos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냥 queridos amigos, queridas primas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만약에 근데 요거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쓴다면 또 문장 부호도 점을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고 dos puntos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으시거나 혹은 뭐 꼬마를 찍으시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아예 마침 부호를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para Juan. 이렇게 해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죠. 자, estimado señor Garcia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포멀한 격식 있는 그런 편지글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델레 베우노에서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Hola Juan, ¿cómo estás?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문장 보호 잘 봐주세요. ¿Cómo estás? 요거 강세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Hola Juan, ¿cómo te va? 요거 ¿cómo te va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죠. ¿Cómo te vas는 틀린 표현입니다. ¿Cómo te va?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 부호 주의하자. 우리 처음에 요거 쓸 때 부호 다 뭐 이렇게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의문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뒤에 물음표 찍는 거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이나 인칭들을 주의하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몬을 내가 뚜로 부를 거면은 그 뚜로 계속 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뚜 usted, vosotros ustedes 이거에 그 호칭이나 사람을 어떻게 부를지 인칭을 설정을 하면 나의 불문 뚜나 보소트로스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우스테를 써도 괜찮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할머니한테 우스테 했다가 또 뚜로 했다가 이러면은 그거는 틀리고 계속해서 똑같이 뚜면은 계속 뚜, 우스테시면 계속 우스테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편집글 내에서 중간중간에 좀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오랫동안 만약에 소식이 없었다면 cuánto tiempo 가장 짧은 버전이에요. cuánto tiempo sin hablar. 그렇죠? 요런 거. 그 대신 이게 보내는 편지거나 이메일이거나 하기 때문에 sin verte는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sin hablar 혹은 sin saber de ti 너에 대해서 내가 소식을 못 들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게 답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좋죠. Me alegro mucho recibir tu correo. 너의 이메일을 받아서 매우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Me alegro mucho, me gustó mucho. 자, 이런 문장도 반드시 기억해서 암기해서 써주시면 좋죠. 내가 너에게 쓰는 이유는 te escribo porque 이렇게 그렇죠. 자, te escribo para 동사 원형 이런 것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mira 하고 꼬마 찍어주셔야 돼요.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como tú sabes 네가 잘 알고 있듯이 하고 문장.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연결은 그냥 이 미라 없이 바로 내가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나 이렇게 그냥 문장을 시작해도 되는데 이렇게 편지글이나 이메일에서는 직접 내가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이런 어투를 좀 유지하시면 좋겠죠. 자, 매우게 이러한 것이 내가 본다, 직역하면 본다인데 내가 볼 때는 이러하다라는 문장으로 쓸 수가 있죠. 자, además 뭔가 연결해서 덧붙일 때 그렇죠. 또한 por otra parte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 계속 꼬마를 쓰고 문장 연결을 하셔야 돼요. por otra parte 또 한편으로는 de acuerdo con 요거는 이것과 연관된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라고 문장 시작할 때 많이 나오죠. en cuanto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문장 구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문장 내에서 써주세요. 그러면 문법이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있어 보이죠. 자, 꼬모 접속사의 원인 결과 이런 문장 구조 반드시 써주시면 좋겠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꼬모를 접속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결과를 먼저 쓴 경우에는 야게 하고 원인절을 뒤에다가 쓰는 이런 구조 가능하다. 자, 원인 쓰고 아시게를 쓰면은 이 뒤에 결과절이 와요. 우리말로는 그래서가 되죠. 그래서 자, 아시게 그래서 아쉽게도 문장 보호 꼬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sin embargo 마찬가지예요. 문장 보호 꼬마 찍어주시고 쓰셔야 돼요. 자, 우리 편집글 이메일의 마무리에서는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문장 보호 꼬마들이 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con cariño, con amor, un abrazo, un saludo, 그렇죠? besos, abrazos, besos y abrazos, 그렇죠? un fuerte abrazo 하고 죄다 이렇게 꼬마를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름을 쓰기 전에 마침표로 마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인사말들은. 요런 것도 보신 적이 있나요? Se despide atentamente 혹은 이거를 줄여서 그냥 atentamente 혹은 saludos cordiales 요런 것도 좀 격식이 있는 편지, 형식적인 편지, 이메일 등에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정도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항상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sos, 꼬마, 그리고 쓴 사람 이름으로 마무리. 항상 편지글은 내 이름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스페디르스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꼭 뭔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그냥 hasta pronto, 뭐 nos vemos, hasta luego 요것만 써도 상관없어요. 너무 또 요거에다가 반드시 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연해서 쓰지 말 것.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인사말에 대해서 잘 안 떠오르는데 몸 건강이 잘 있으렴이라는 말을 내가 꼭 하고 싶어. 그걸 떠올려서 일부러 써놓고 나오진 마세요. 그냥 인사말에 해당만 하면 되기 때문에 hasta luego, nos vemos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자, 나의 이름은 반드시 마지막 줄에 써놓고 나오셔야 하고요. 최대 단어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그래서 장문 작성법 우리 주로 이제 이메일 혹은 편지 이런 거 써봤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세르반테스 사이트에 가면 있는 그 오하 데 레스포에스타스에 대한 샘플이에요. 우리 지금 장문을 쓰셔야 되는 그 정답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요 칸 안에다가만 쓰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내가 제출 전에 단 정말 한 5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내가 쓴 글을 내가 첨삭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잠깐 문법 수정을 하시고 나오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용을 여기서 바꾸지 마세요. 내용을 바꾸기에는 내용까지 바꾸면 너무 이 종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법 오류만 살짝 수정을 하고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펜으로 쓴 경우에서는 수정펜 같은 것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시험을 감독하시는 그 감독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방식이 다른데 이 보통은 이때까지의 어떠한 경험으로 델레에서는 절대로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쓰지 않는다. 그게 왜냐하면 얘네들을 다 편지 봉투에 그러니까 우편으로 아예 스페인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세르반테스에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그런 부분이 또 떨어지면서 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써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해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찍찍 긋고 그 위에다가 보기 좋게 수정을 해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잘 알아볼 수 있게 지금 문장 보호라든지 대문자, 소문자의 관계 이런 걸 다 보시면서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구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셨나요? 자, 지금 그래서 쭉 보시면은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아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 오해 간 걸로 보이나요, 잘? 네, 자, 라몬이라고 하는데 띨레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앞섰죠. 오해, 강세. 시험지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찍어볼까요? 네, 자, 라몬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내가 수정을 스스로 하고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뿜또 찍었으니까 우리 요거 소문자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요걸 이렇게 살짝 지우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대문자처럼 보이게 꼬모로 바꿔주신다든지 꼬모 때 바스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아, 이거 살짝 지워놓고 요렇게 한다든지 실제 시험에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전자칠판이라는 요거에서 지금 수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실제의 상황을 좀 연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지워놓고 꼬모때 바로 채점자가 볼 수 있게끔 살짝 제출 전에라도 살짝 이런 문법 오류들을 잡아내시는 거예요. 자, veo que quieras saber más sobre barrio y la casa. 내가 급한 마음에 일단은 쓰는 문장인데, veo que는 직설법인데, veo que quieres으니까 나는 그럼 이 위에다가 veo que quieres saber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veo que quieres saber. 아, 너 더 알고 싶은 거구나 라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más sobre barrio y la casa. 그 동네인데 내가 해당되는 내가 살고 있는 sobre el barrio. 이렇게. 수정을 해놓는 거죠. Sobre el barrio y la casa. Mira, el barrio es muy tranquilo y segura.
너무 빈번한 오류예요. El barrio es muy tranquilo니까 segu라는 감점 요인이에요. 그러면 seguro로 바꿔주신다든지. 자, porque hay la estación de policía.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하다 이 얘기인데 hay la estación, 이거 틀린데 hay, una estacion인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제출 전에 una estacion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hay una estación de policía. 지금 제가 한 거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tenemos una plaza disponible para aparcar las 24 horas. 24시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Así que no te preocupes.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 잘 썼네. 그렇죠? 자, en cuanto al transporte público. 그 대중교통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te recomiendo tomar el metro línea A para ir al centro.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수정사항이 안 보이네. 내용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lo que debes hacer en casa es abre las ventanas. lo que debes hacer en casa. 집에서 네가 해야 될 것 es 했으면 abre 명령형. 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보이게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es 위에다가 abrir 써주시는 거죠. Es abrir las ventanas por las mañanas. 오전에 창문 여는 거야. para ventilar. 뭐 하기 위해서? 환기를 위해서. Lo que no debes hacer es hacer mucho ruido por las noches. 밤에는 소음을 내면 안 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안 돼. Ya que los vecinos de al lado siempre se quejan por el ruido. 옆에 사는 우리 옆에 베시노스들이 뭐 하기 때문에 맨날 시끄럽다고 quejarse 하니까. 이런 내용 들어가 봤습니다. 자, entonces, coma 했고요. Nos vemos el próximo lunes. 여기서 어색한 거 있었죠? próximo에서 나 강세 안 찍었네. 찍어주셔야 돼요. 제출 전에. El próximo lunes. Un abrazo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꼬마 했는데 나는 punto를 찍었네. 꼬마로 재빨리 바꿔보고. Un abrazo, 꼬마. 그리고 Javier. 요렇게. 자, 제출 전에 여러분들 수정 가능하시겠어요? 네. 네, 실제 내야 되는 그 장문지에서는 요 정도는 그래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정을 하시는 것이 감점 요인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예요. 한번 봐주시고요. 자, 따레아 우노에 대한 장문 작성법이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해서 내주시고요. 자, 우리 델레 배우노 독해 장문편 적중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Gracias.